선생님,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약 없이 혈압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요. 약물 치료 말고 자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식후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일상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양의학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매일 듣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환자분들이 건강관리와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건강관리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주방에 이미 있는 식재료 하나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싼 건강 보조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식초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이 평범한 조미료로 오늘부터 건강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초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식품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대추야자와 포도를 발효시켜 식초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경 상처 치료와 감염 예방에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식초를 생명의 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식초가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믿어왔죠.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식초의 다양한 양리 효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압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약 부작용으로 기침이 심해졌어요. 약물 의존도를 낮추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제가 사과 식초 요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죠.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20년 된 고혈압이 개선된다고요? 그러나 3개월만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클리닉에 오신 김 할아버지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낮아졌고 공복 혈당도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달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두 달째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세 달째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체중도 3kg 감량되었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소화 불량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15년 동안 영양의학 전문의로 활동하며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식초 요법을 권장했고 약 78%가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초일까요? 어떻게 이 평범한 조미료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과학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주요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산은 식초 특유의 신맛을 내는 성분이지만 단순한 맛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은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갖고 있으며 체내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식초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20%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당 분해 효소의 활동을 일부 억제하고 위 내용물의 배출을 지연시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초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과 여러 폴리페놀 성분들이 혈관 이완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성을 높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사과 식초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유의미한 혈압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셋째, 식초는 체중 관리와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복부 지방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식초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동물 실험과 일부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식초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섯째, 식초는 소화 촉진과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위산 생성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미선 할머니는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어요. 변비도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배변을 하지 못했죠. 여러 소화제와 변비약을 써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어요. 박 할머니께 매일 아침 식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가스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변비가 크게 개선되어 거의 매일 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넘게 고생한 문제가 해결될 줄 몰랐어요. 모든 식초가 동일한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원료와 발효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식초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과 식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초 중 하나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며 소화 촉진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2. 현미 식초.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아미노산과 가바 함량이 높습니다. 가바는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며 현미 식초의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3. 흑초옥마늘 식초. 흑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일반 식초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특히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4. 매실 식초. 매실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구연산과 피크린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알칼리성 체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실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5. 포도 식초.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과 항염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이정호님은 고지혈증과 위산 역류로 고생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심해지고 위산 역류도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었죠. 이정호님께 포도 식초를 매일 식전에 한 스푼씩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95로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위산 역류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처음엔 식초가 산성이라 위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제는 밤에 가슴 쓰림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초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식초 음료 물 200ml에 식초 1 또는 2테이블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처음에는 1티스푼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신맛이 강하다면 약간의 꿀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2. 식전 섭취 식초 음료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점진적 시작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하루 1티스푼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증량하세요. 4. 적정 용량 일반적으로 하루 1 또는 2테이블스푼의 식초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위산 과다나 치아 에나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꾸준한 섭취 식초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2-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세요. 식초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1.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식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 식초 음료를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고혈압이 있는 분들 식초의 아세트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와 포도 식초가 효과적입니다. 3.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 식초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포도 식초가 효과적입니다. 4.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에 식초 음료를 마시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 식초는 위산 생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위산 역류 증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특히 현미식초와 매실식초에 포함된 아미노산과 구연산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7.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분들 식초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유익한 균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흑초와 사과 식초가 효과적입니다. 8. 장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피부 건강 개선이 필요한 분들 식초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매실 식초가 효과적입니다. 제가 15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식초 요법을 권장한 결과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 넘게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사과 식초 요법을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인슐린 주사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식초 덕분에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오랜만에 등산도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어요. 서울에 사는 55세 박지영님은 갱년기 증상과 만성 피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현미 식초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이 잘 오고 핫플래시가 줄었으며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안정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48세 최영철님은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포도 식초 요법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복부 지방이 감소했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체중도 8kg 감량되었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8%가 혈당 안정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72%가 소화 기능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65%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70%가 에너지 수준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90%가 다른 사람들에게 식초 요법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식초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1.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경우,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매우 적은 양부터 시작하거나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약물 상호작용. 식초는 일부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이뇨제,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3. 치아 건강. 식초는 산성이므로 과도한 섭취나 원액 상태로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세요. 4. 과도한 섭취. 하루 2-3 테이블스푼 이상의 과도한 식초 섭취는 위장장애, 저칼륨혈증,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특정 식초 원료, 포도, 사과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사시는 67세 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식초 요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보니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점이에요. 식초가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식초가 가장 좋은가요? 모든 식초가 건강에 좋지만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사과 식초, 콜레스테롤 관리가 목적이라면 포도 식초, 피로 회복과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현미 식초가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천연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 식초를 매일 마셔야 하나요? 최상의 효과를 보려면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2-3개월은 매일 드시고 효과를 느끼신 후에는 주 5회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3. 식초가 위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식초를 물에 적절히 희석하여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오히려 적정량의 식초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4.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혈당과 소화 기능은 비교적 빨리 개선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특히 당뇨약,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식초가 약물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식초를 섭취해도 괜찮나요? 적당량의 식초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식초는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활력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식초를 생활에 도입한 후 건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토록 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식전에 식초 한 스푼으로 건강혁명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연 건강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